와, 10분 넘지 않았네요, 오늘. 저 10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251페이지를 읽을 차례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분리하기의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거에 대한 중요한 장을 읽고 있죠. 그래서 IFS 치료에서 분리하기가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이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유경생이 경험 많이 하시죠? 분리하려고 해도 계속 꿈쩍 안 할 때가 꽤 있거든요. 특히 추방자가 그래요. 그래서 이 추방자에 대한 걸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251페이지 추방자 보호자 관계 에티엔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에티엔은 제가 읽어볼 거고요. 치료사를 혹시 그 유경생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치료사 경험이 많으시니. 네. 그래서 254페이지 하단의 박스까지 해서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앞쪽과 치료사, 그리고 추가로 뒤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박스까지 읽습니까? 박스 앞에까지 아, 읽습니까? 박스까지 그냥 같이 읽을까요? 괜찮을까요, 선생님?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추방자 보호자 관계. 다음 위안은 추방자와 무자비하게 비판적인 보호자 그룹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만약 보호자들이 친절하거나 신경을 써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우리는 매우 비판적인 보호자 추방자 관계를 보호자 양극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자, 보호자 양극성과 보호자 양극성과 보호자 추방자 관계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경우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보호자로부터 다른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누구를 보호하는지 묻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추방자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를 도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추방자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한 보호자와 협상하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그 보호자에게 추방자를 도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보호자 추방자 관계를 평가하고 개입하는 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에티엔의 추방자, 50세 시스터젠더 미성애자, 기혼의 프랑스계 캐나다인, 미국으로 이민한 에티엔은 양극화된 보호자를 가지고 있었으나 가장 두드러진 것은 비판자 팀과 포르노를 보는 소방관이었습니다. 현재는 보호자인 나이 든 소년들과 추방자인 어린 소년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에티에는 4명의 형들과 함께 성장하였으며 3명의 장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10살이었을 때 첫째 형이 트랙트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고 몇 년 후 자살하였습니다. 이 회기를 가지 그는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저는 덜덜덜 떨면서 깨어나서 침실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곤 해요. 어느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인가요? 에티엔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아무도 보호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이 든 부분들은 모두 그 부분이 제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나이 든 부분들은 그 부분을 싫어해요. 당신이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이 그를 싫어할까요? 그 나이 든 부분들은 그 부분을
가망 없는 골칫덩어리라고 해요. 그 부분이 영원히 사라지길 바라고 있고요. 에티엔 씨, 그들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쉰다. 아, 이 나이든 부분들이 너무 가혹해요. 그들이 당신을 알아챘나요?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나이든 부분들이 이제 조용해졌고 좀 당황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들이 나이든 소년이지요. 에티엔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나이든 부분들이 제가 좀, 이 덜덜 떠는 부분을 돕게 허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들이 허락할까요? 사실은 이 덜덜 떠는 부분이 너무 좌절해서 이 나이든 소년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들이 더 세게 밀어붙일수록 그는 더 기분이 나빠지지요. 그들이 알아챘나요? 에티엔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의향이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 나이든 부분들은 되는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나이든 소년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의 감정을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를 돕도록 허락한다면 그 이유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 어깨를 으쓱한다. 모른다고 하네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 그들이 소년을 괴롭히는 것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나요? 제가 그 소년처럼 행동할 거라고 해요. 음, 그가 장악하겠지요. 에티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장악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떨고 있는 소년이 통제받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요. 물론이죠.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당신은 그를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떨고 있는 소년을 사랑해요. 그가 당신 말을 듣고 있나요? 에티엔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지금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나요? 이 소년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는 대신 제 곁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곁에 있는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이든 소년들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하세요. 에티엔이 내면을 들여다보자 몇 명의 나이든 소년들에 의해 박해를 받고 수치당해 떨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추방자였습니다. 나이든 소년들은 그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호자들은 친절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보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티엔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에티엔의 삶을 방해하는 소년의 당혹감, 슬픔, 두려움,
수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소년들과 추방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나이든 소년들에게 에티엔의 참자를 주목하라고 한 다음 추방자를 장악하기보다는 에티엔의 참자 곁에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방자가 이 제안을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듣고는 처음에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에티엔의 참자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에 마침내 기꺼이 자신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인가 추방자인가? 일단 내담자의 표적 부분을 파악하면 저는 이 부분이 보호자인지 추방자인지 자문해 봅니다. 만약 보호자라면 그 부분이 양극화된 보호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방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양극화된 보호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 저는 그들에게 내담자의 참자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어 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의 참자는 그들의 동기와 우려를 밝힐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임무가 무엇인가요? 누구를 보호하나요?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목표를 공유하고 있나요? 참자가 당신 둘이 보호하는 부분을 기꺼이 돕도록 허락하시겠어요? 양극화된 보호자들이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은 안전과 웰빙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참자를 알게 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 즉 추방자를 치유하고 자신들을 아주 힘든 일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동맹을 맺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네. 아우 너무너무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계속 느끼는 거지만 IFS 책이 참 번역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계속 느껴요. 축어록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읽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뭐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제가 계속 용어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나오는 거는 보호자들이죠. 나이 든 소년들. 그리고 나이 든 소년들은 에티엔이 이렇게 형도 죽고 어머니도 자살하고 했지만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추방자, 덜덜 떨고 있는 소년, 그 소년을 계속 질책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253페이지 추가록 맨 하단에 보시면 몇 명의 나이 든 소년들에 의해서 구박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덜덜 떨고 있는 소년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 소년이 바로 누구인가요? 추방자인 거죠. 자, 그걸 어떻게 알았냐? 추방자인지 보호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보호자는 다른 부분을 보호하고 있고 추방자는 보호하고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년한테 너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방자인 거지요. 그리고 나이 든 소년들은 그 추방자의 보호자인 거고요. 자, 그런데 보호자가 보호한다 그래서 항상 뭔가 친절하게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구박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갖가지 못되게 구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말에서 참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호한다면서 뭘 저런 식으로 해. 그런데 의도가 어떻냐라는 거죠. 의도는 그렇게 구박하고 혼낸다고 하더라도 숨은 의도는 좋은 것이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경우이기 때문에 보호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를 잊고 나아가라. 그런 뜻에서 너가 정신 차려라 하고 계속 혼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254페이지로 넘어갈까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들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추방자가 계속 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퍼 어라우즈드 된단 말이에요. 과각성으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먼저 보호자들이 참나 또는 참자 어떤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보호자들과 참나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첫 번째. 자, 그게 바로 네 번째 줄에 나이 든 소년들에게 참자를 주목해라 라고 한 거죠. 그게 축어록에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252페이지 중간을 보실까요? 자, 중간에 보시면 에티엔 씨, 그들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전부 How do you feel toward이기 때문에 향해서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실전에서 쓰진 않습니다. 되게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진 않고요. 에티엔 씨,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합니다, 저는. 향하여란 말이 저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랬더니 이게 매직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참나와 부분 간의 관계도 만들면서 참나의 에너지인지도 보면서 분리도 일으키게 하는 매직 퀘스천이죠. 자,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가혹하네요. 이거에서 참나 에너지가 충분한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8개의 에이스 이퀄리티에 준하는 대답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알아채고 있나요? 알아차리고 있나요? 저는 알아챘나요라고는 안 해요. 알아차리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알아차리고 있다. 참나인지를 보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다란 얘기는 둘 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참나애로서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지금 보고 있다. 보고 있다란 뜻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됐다. 참나 에너지가 충분히 있구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254페이지로 갈까요? 그게 바로 지금 25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참나를 주목하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번역을 좀 바꿀게요. 추방자를 장악하기보다는 에티엔이 참자 곁에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 아니라 추방자에게 에티엔을 장악하기보다는 에티엔의 참자 옆에 있자고 추방자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결정하는 거는 추방자인 거죠. 왜냐면 지금 계속 추방자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걸 영어로는 테이크 오버라고 합니다. 테이크 오버를 하게 되면 오버웰럼드가 되는 거죠. 완전히 그거에 장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덜덜덜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방자에게 그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번역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추방자에게 에티엔을 장악하기보다는 에티엔의 참자 곁에 있자라고 추방자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호자들은 참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추방자에게는 내가 너의 얘기를 좀 잘 듣고 싶은데 너가 나를 압도해버리고 장악해버리면 너의 얘기를 들을 수 없어. 그러니까 참나 앞에 좀 있어보자. 너가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추방자가 처음에는 통제하려는 시도를 듣고 따르지 않았죠. 왜냐하면 통제하려는 게 거의 대부분 보호자들의 전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나 옆에서 듣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기꺼이 누그러뜨리고 같이 있게 되죠. 이게 바로 IFS가 다른 트라우마 치료들과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내의 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게 협상을 하고 부분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자, 255페이지 압도할 때도 좀 읽어볼까요?
자, 부분이 허락해주는 이상을 우리는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에게 계속 협상을 해야 합니다. 자, 마리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리나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사를 혹시 최영수 선생님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내용이 좀 긴데요. 258페이지 박스 하단까지 255페이지 상단과 그리고 치료사까지 좀 내용이 많죠? 괜찮으실까요?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추방자 압도. 보호자 부분들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추방된 부부들의 공포, 외로움, 소망 없는 절박함에 보호자 자신들, 그리고 몸이 압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추방자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육아로부터 방치당하거나 학대받거나 착취당하는 나이든 나이에 이르기까지 추방자들은 정서적 지뢰이며 보호자들은 그것들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해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마리나의 마법에 걸린 아기. 성별을 확정 짓지 않은 범성애자이며 파트너 역할을 하는 25歳쿠박의 미국인 대학원생인 마리나는 그들의 관계에서 불평과 불만을 느끼고 자신들이 선택한 전문직에서 흥미를 잃어가는 것이 두려워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 저는 뭔가 그러니까 다자간 연애를 좀 시도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해요.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요즘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항상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신체적으로 어느 부위에서 감지되나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고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호기심도 좀 느껴져요. 그 부분이 당신을 알아채고 있나요? 가, 빨리! 라고 하네요. 아직도 궁금하세요? 마리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만약 당신이 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시 후에 제가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물어보세요. 관 속에 죽은 아이가 가슴에 꽃을 안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엄마는 저를 보트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가족들의 장례식에 데려갔었어요. 그러고는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었죠. 엄마는 우파 공화당원이에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고요. 저는 엄마한테 엄마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엄마는 저한테 죽은 아이들 얘기를 하곤 해요. 생산적인 것 같네요. 우리는 제가 12살 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12살짜리는 당신이 가기를 바라나요? 가라고 하는 부분은 12살짜리 안에 있지만, 나이가 좀 다양해요. 가라고 하는 부분은 당신이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가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요. 어떤 목적으로요? 모르겠어요. 잠시 멈춘다. 그 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어? 관 속에 있는 소년 말인가요? 밝고 해가 비치는 어떤 방울 안에 한 아이가 보여요. 눈은 뜨고 있지만 꼼짝하지 않고 있고요. 시간이 멈췄어요. 하지만 아기는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아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라고 하는 부분이 알고 있나요? 죽은 줄로 생각했지만 아기가 괜찮은 걸로 보인대요.
누군가 마법을 걸어 놓았나 봐요. 왜요? 아기가 다른 시간에 깨어나도록이요. 언제요? 잠깐 쉰다. 나중에요. 상황이 나아질 때요. 어, 왜요? 엄마가 우울해하니까요. 이 마법에 걸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누군가 안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 아기를 방울에서 꺼내줄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한 부부는 아기에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아기는 우울증을 가진 엄마를 너무 보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는 부부는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아기를 구해주길 원했습니다. 마리나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서술적 맥락이 없었다면 이 긴박감은 불편하지만 타고난 필연적인 불안감과 불만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타고난 것도 아니고 필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호적인 부분들의 문제였고 정서적으로 압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정서적인 압도를 막기 위해 추방자와 협상하기. 추방된 부분들은 필사적으로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보호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인내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추방자가 탈옥을 하여 압도하는 경우 보호자들은 더욱 불신하게 되어 우리는 보호자들과의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추방자가 압도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경우 우리는 보호자들로 하여금 내담자의 참 자아를 만나도록 하고 참 자아가 추방자를 돕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보호자들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추방자는 협력하고 싶지만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분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항상 운전석에 앉아 있나요? 다른 부모들이 나서면 당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분이 아닌 소피, 즉 내담자의 참 자아가 이끌 수 있고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까요? 연습을 해보시지요. 이제 나는 추방자에게 다이얼 연습을 찬찬히 안내하여 직접 말을 건다. 스테레오에 있는 음량 다이얼처럼 1부터 10까지로 되어 있는 다이얼을 상상해 보세요. 10이 가장 센 것이에요. 그 다이얼을 당신 앞에 두세요. 다이얼은 당신이 소피, 내담자와 공유하는 당신의 감정의 양을 제어하지요.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지만 당신이 공유하는 감정의 양을 결정할 수는 있어요. 이제 저는 소피에게 당신이 다이얼을 어디에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지 이야기해 주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녀가 당신의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당신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말이죠. 소피가 당신에게 숫자를 알려준 후 당신의 감정 공유 수준이 그 정도로 조절되도록 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어떤가요? 이제 당신이 다이얼을 낮출 수 있으므로 소피의 참자아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보호자들과 협상할 때 근처에 있으면서 지켜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추방자는 너무 일찍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다른 부분들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분리되어 내담자의 참 자아와 함께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